재호 씨, 나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 40주년 기념일. 축하해야 할 그 순간에 터진 폭탄 선언이었고,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내려놓는 남편의 모습과 담담하게 앞을 바라보는 아내의 표정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시청자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궁금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3개월 전 어느 날, 영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메뉴로 아침을 차리는 일상이 벌써 40년째 반복되고 있었고,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남편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짓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마음 한구석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고, 영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런 불온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시작된 의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져만 갔던 것이었어요. 재호는 늘 그랬듯이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영순이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 여겼을 뿐이었어요. 아침을 먹는 15분 동안 두 사람 사이엔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재호는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질을 했으며, 영수는 TV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침묵의 아침 식사가 벌써 수천 번은 반복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도 골프가?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재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보며 영수는 또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 어차피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골프 가는 날이었고, 일요일은 등산 모임이 있는 날이었으며, 월요일 저녁엔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있었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회사 오비 모임이 있었는데, 재호의 일주일은 이렇게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어요. 영순이 마지막으로 남편과 단둘이 영화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함께 여행을 간 것도 10년은 넘은 일이었으며, 그나마도 아들, 내외와 함께 간 가족 여행이었기에 부부만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일어선 재호가 현관으로 향하며 던진 한마디는 늘 똑같았는데,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영수는 홀로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으며, 이런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집안이 조용하게 느껴졌고,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적막함이 귀를 압박해왔으며, 영수는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서글픈 깨달음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에서 시선이 멈췄는데, 그것은 인생 이막이라는 시니어 대상 교양 프로그램이었으며, 마침 그날의 주제는 황혼 이혼이었어요. 화면 속에선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영수는 그 여성의 표정에서 묘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읽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45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TV 속 여성의 말이 영순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영수는 자신도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김영순이라는 개인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누군가의 며느리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는데 재호는 여전히 그녀를 여보나 애 엄마라고만 불렀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라라고만 불렀으며 이웃들조차 재호 씨 부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영수는 리모컨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TV를 껐고 그런데 꺼진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으며 거울처럼 반사된 TV 화면 속의 여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영수는 오랜만에 동창 미자를 만나러 나갔는데 미자는 영순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고 매일 요가 수업에 나가고 주말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며 최근엔 우쿨렐레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영순아, 너도 뭐라도 시작해봐. 우리 나이가 뭐 어때서? 아직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미자의 말에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고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도 재호가 허락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는 아내가 밖으로 나도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문득 자신의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며 40년간 살아온 그 집이 이제는 숨 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나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고 재호는 오늘도 늦을 것이 뻔했으며 영수는 또다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는데 이런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났고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재호는 술에 취해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영순이 문을 열어주자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잤으며 코고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 볼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65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여느 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고 영수는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지만 마음속으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며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수는 용기를 내어 재호에게 말을 꺼냈는데 여보,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요. 문화센터에 댄스 강좌가 있던데. 하지만 재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고 뭐하러 그런 걸 배워?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늙은이가 춤이나 추고 다닌다고. 그 순간 영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아마도 40년간 그녀를 묶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었을 것이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영수는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으며 처음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이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졌어요. 영수는 인터넷으로 황혼이혼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연을 읽으며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는데 동시에 용기도 얻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영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처음엔 상담만 받아볼 생각이었지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결심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며 이제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젊은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수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네. 이제라도 제 삶을 찾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으며 드디어 자신의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계산했고 곧 다가올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눈에 들어왔으며 그날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적절한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4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날. 그보다 더 상징적인 날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영수는 그날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고 통장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재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자녀들이 뭐라고 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지 모두 예상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결혼기념일이 다가왔고 재호는 뜻밖에도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40주년이라는 숫자가 그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었으며 영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런 자리가 자신의 결심을 전하기에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재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평소와 달리 말도 많았는데 40년이라니 정말 빨리 갔지?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았어.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있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야. 영수는 창밖을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편하게 여생을 보낸다는 그의 말이 가슴을 짓눌렀으며 그에게 남은 삶이란 그저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미리 예약된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고 재호는 와인을 주문하며 들뜬 모습을 보였는데 영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서글펐으며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어요. 자, 영수나, 우리 40주년을 축하하자. 재호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고 영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으며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순간이었어요.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영순의 폭탄 선언이 떨어진 직후 재호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고 와인잔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평생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마주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재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는데 아니요. 진담이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고 이제 결심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으며 재호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온 것은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고 주문한 음식은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테이블에 그대로 남겨졌으며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는데 재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드러났고 영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영수는 침착하게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와 탁자 위에 놓았으며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오히려 재호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술주정을 했어?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영수는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말이 재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으며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조리 있게 설명했고 40년 동안 우리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정말로 함께 산 건 아니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았고 나는 그저 당신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재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에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것은 마치 늘 보던 풍경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처럼 낯설고 불편했어요. 그날 밤 재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은 모범적인 가장이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했고 재호는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으며 재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곤 했어요. 영순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아? 재호의 말에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고 왜 창피한가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그 후로도 재호는 여러 번 영순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았으며 재호는 처음으로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재호는 급한 마음에 아들 민수를 불렀고 카페에서 만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민수의 반응은 예상대로 충격 그 자체였으며 엄마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빠가 뭔가 크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재호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니까. 내 엄마가 갑자기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민수는 당장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고 영수는 차분하게 아들을 맞이했지만 민수의 첫마디는 거칠었으며 엄마, 정신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엄마 갱년기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고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며 민수야, 엄마도 한 인간이야. 너희들 엄마이기 전에 김영순이라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민수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40년을 살고 이제 와서 손주들은 어떡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했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영수는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더욱 실망했고 자신의 삶보다 체면과 남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이 씁쓸했으며 어쩌면 그것도 재호를 닮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영수는 딸 수진에게서도 전화를 받았는데 수진은 오빠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영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고, 수진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란다.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가족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거셌고, 심지어 재호의 형제들까지 나서서 영순을 설득하려 했으며, 신우이는 직접 찾아와서 1시간 넘게 설교를 늘어놓았는데, 영순아, 여자 나이 60이 넘으면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 그래도 참고 사는 거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하지만 영순의 대답은 단호했고, 형님, 전 이미 충분히 참고 살았어요. 4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영순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안 재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처음엔 화를 내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애원하기 시작했으며, 영순아, 내가 바뀔게. 뭘 원하는지 말해봐. 여행 가고 싶으면 같이 가고 뭐든 할게.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고,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억지로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재호는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40년 세월을 하루아침에 버리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며,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낮에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회사 오비 모임에서도 재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챈 친구들이 물었고, 야, 너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래? 재호는 차마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고, 그저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며,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영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고, 변호사와 상담을 계속하며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갔으며, 재산 분할 문제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40년간 모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자신의 몫만을 요구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변호사 앞에서 한 영순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데 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재호는 영순이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충격을 받았고,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고,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왔고, 영순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는데, 영순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야? 40년이야. 40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행복했나요? 이 질문에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고,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그저 먹고 사는데 바빴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급급했을 뿐, 행복 같은 사치스러운 감정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행복, 그런 걸 따지면서 살 여유가 어디 있었어? 먹고 살기 바빴지. 재호의 대답에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고, 그래요. 당신은 늘 그랬죠.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전 이제 그것 이상을 원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재호는 영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영수는 재호가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재호는 점점 수척해져 갔으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골프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했으며,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영수는 그런 재호를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왜 자신이 떠나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으며 재호는 영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영순아,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어? 어느 날 밤 재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엔 진정한 궁금함이 묻어 있었으며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는데 나쁜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재호는 이해할 수 없었고 하지만 영순에겐 그것이 전부였으며 재호는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남편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날 재호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꼈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으며 영수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며 두 사람은 잠시 계단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으며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럼 잘 지내. 재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는데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영순의 발걸음엔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느껴졌으며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영수는 작은 원룸 아파트를 구했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는데 비록 40년간 살았던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녀에겐 궁전과도 같았으며 무엇보다 그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사 첫날 밤 영수는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으며 생전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지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작은 베란다에 나가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으며 이제 누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사소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는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댄스 교실에 등록했고 첫 수업에 가는 날 아침엔 마치 소녀처럼 설렜으며 새 운동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뻤어요. 댄스 교실은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들로 붐비고 있었고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으며 영수는 처음엔 어색해서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지만 곧 리듬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고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박정이라고 해요. 작년에 이혼하고 여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한 여성이 가가와 말을 걸었고 영수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도 소개했으며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희는 영순보다 2살 어렸지만 이혼 선배였고 그녀의 조언은 영순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처음엔 다들 불안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정의 말에 영수는 희망을 얻었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며 매주 댄스 교실에 가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몸을 움직이며 흘리는 땀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 재호는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고, 처음엔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으며, 가장 힘든 것은 밥을 해결하는 일이었는데, 평생 누군가가 차려준 밥만 먹고 살았던 그는 계란 프라이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웠지만 곧 배탈이 나서 고생했고, 할 수 없이 식당을 전전했지만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은 몰랐으며, 특히 저녁 시간 식당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가끔 찾아왔지만 그것도 처음 한두 달뿐이었고,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아들에게 자주 오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며느리는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 아마도 영순의 편을 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재호는 점점 우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예전엔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골프도 가기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으며 그저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친구 상진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재호를 찾아왔고, 야,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좀 정신 차려. 영순이가 떠난 게 그렇게 충격이야? 재호는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라니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 상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솔직히 영순이가 불쌍했어. 친구의 직설적인 말에 재호는 할 말이 없었고, 이제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았으며, 자신만 몰랐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영수는 댄스 교실 외에도 여러 활동을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에 등록해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40년간 가족을 위해 밥을 했지만 정작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한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매달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떠났으며,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을 땐 불안했지만 곧 그 자유로움에 매료되었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수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했고, 40년간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자신이 안쓰러웠으며, 이제라도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는데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재호를 만났고, 많이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으며, 재호도 영순을 보고 놀란 것 같았는데 그녀는 전과 달리 생기가 넘쳐 보였고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어요. 잘 지내? 재호가 먼저 물었고,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네, 잘 지내요. 재호 씨는요? 재호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전과 달리 편안한 대화였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댄스 학원 다닌다며? 어때? 재호가 물었고 영순의 얼굴이 밝아졌으며,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음악만 들어도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영순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재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으며, 과연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헤어지며 영순이 한 말이 재호의 마음에 남았고, 재호 씨도 뭔가 시작해보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그 조언을 듣고 재호는 며칠을 고민했고 결국 용기를 내어 댄스 학원을 찾아갔는데 영순과 다른 지점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으며 65세에 처음으로 춤을 배운다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영순의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첫 수업에서 재호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고 평생 운동이라곤 골프밖에 해본 적 없는 그에게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으며 다른 수강생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강사는 친절했고 다른 수강생들도 격려해 주었으며 특히 옆자리의 김씨 아저씨가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달만 참고라니면 몸이 기억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격려에 힘입어 재호는 계속 다니기로 했고 일주일, 두 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몸이 풀리기 시작했으며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는데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했고 무엇보다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수는 새로운 삶에 점점 적응해갔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느냐는 주변의 걱정과 달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고 매일이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렜어요. 정유아도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둘이서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통하는 것이 많았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고 때로는 여행도 함께 떠났는데 제주도 여행에서 둘이 찍은 사진 속 영순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과 딸은 여전히 어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영순이 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으며 수지는 어느 날 전화로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한 목소리였는데 그 말에 영수는 미소 지었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65세에 시작한 새 삶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았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으며 배우고 싶은 것도 산더미였어요. 재호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고 댄스 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며 특히 자신처럼 황혼 이혼을 경험한 남성들과 친해졌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40년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떠나다니.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내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동료 수강생의 말에 재호는 많은 것을 생각했고 자신도 영순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고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도 하나씩 익혀나갔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순과 재호는 또다시 우연히 만났고 이번엔 카페에서였는데 각자 친구들과 있다가 서로를 발견했으며 인사를 나눈 후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이 건강해 보이네요. 영순이 말했고 실제로 재호는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으며 살도 좀 빠지고 얼굴에 생기도 돌았는데 재호도 영순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영순 씨도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고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40년의 부부는 끝났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 무엇이었지만 따뜻한 것이었어요. 가끔 커피 한잔 할까요?
친구처럼. 재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좋아요. 친구처럼이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부부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것도 하나의 성장이었고 성숙이었어요. 1년이 지났고 영수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왜 더 일찍 결심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었는데 66세가 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으며 도전이었어요. 최근엔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고 내년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계획했으며 젊은 시절에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어요. 재호도 많이 달라졌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이제는 제법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능숙하게 처리했는데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평생 일과 가족 부양에만 매달렸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이제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아들과 딸도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였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전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대화도 많아졌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어요. 어느 날 영수는 자신이 다니는 댄스 교실에서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으며 무대에 서는 것이 평생 처음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설렜고 마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발표회 날 영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고 객석엔 정희를 비롯한 친구들이 앉아 있었으며 놀랍게도 재호와 자녀들도 왔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영순이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무대 위에 영수는 빛나고 있었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났으며 66세의 나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의 여성이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각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영순을 가족들이 둘러쌌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안았으며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엄마를 몰라봤어요. 재호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고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 순간 영수는 행복했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며 이제야 진정한 김영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66세에 찾은 자유였지만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별빛처럼 자신의 남은 인생도 반짝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66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재호도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고 영순의 무대를 보며 느낀 것이 많았으며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을 이제야 본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늦었더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재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일기였지만 무언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영순을 봤다. 아니, 김영순 씨를 봤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때로는 우연히 만나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묻고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는데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영순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했는데, 66세에 이혼한 여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수는 오늘도 춤을 추고 있었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66년 만에 찾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의 기쁨이었어요.